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군 당국이 서울 용산역 옆에 있는 용사의 집 자리에 30층짜리 육군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3개층만 병사들 전용 객실로 알려져서 이거 간부용 시설 아니냐. 인근에 국방회관 있지, 이 컨벤션 센터 있지. 그런데 뭐 또 굳이 1,300억 원이나 들여서 호텔을 지어야 하냐. 또 그리고 그 돈으로 차라리 전문 상담관 한 명이라도 더 배치해서 군사고를 막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을 위한 30층짜리 호텔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정치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군을 위한 30층짜리 호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듣고 계신 분은 예스 게시판에 무료로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영진입니다. 자, 이 원전 비리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화력발전소도 부품 납품이 있어서 비리가 적발됐다. 네. 이런 얘기가,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합동 부패 척결 추진단이 화력발전소 부품 납품 비리 12개 업체를 적발해서 형사 고소하고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대략 13억 1,070만 원을 이렇게 편취한 혐의를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어떤 부품들 주로 문제가 있었나 봤더니 연료 공급, 보일러, 또 순환수, 뭐 통풍, 안전, 이 환경 관련 부품이 이제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진단 그건 끊임없이 발생해온 이 전력 설비 부품의 시험 성적서 위변조 이걸 좀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이 발전사 이 구매 설계 제도 개선 방안을 또 마련해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네. 네티즌들은 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발전소라면 안전 문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 또 나라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웬 네. 비리는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비리공화국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또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보는 세상인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새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이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습니까? 네, 뭐 군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찬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네. 박인용 해군 예비역 대장,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해군작전사령관, 뭐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을 역임을 했는데 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로 지금도 매일 새벽 4시 반에 기상해서 국가와 국민 또 장병을 위해서 108배를 하는 걸로 또 유명하다고 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군이 너무 내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좀 나오고 있고요. 네티즌들 재난 안전 전문가가 이 장관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안전처인데 왜 군인이 여기에 장관이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군 다녀온 사람은 정말 잘할 수 있다. 얼마나 군이 위기 대응에 늑장인지 뭐 이런 이제 반대 의견도 있고 반면에 군만큼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할 조직도 없는 거 아니냐. 매일 훈련이 일상화된 건데 또 결국 전쟁도 커다란 재난인 걸로 따져보면 군이 이 국민안전처를 맡는 게 맞다. 또 외국도 재난 상황 등에 군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군이 지휘하는 거 전혀 문제될 거 없다는 의견들까지 함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케아라고 있죠. 네, 이게 아주 이 세계적인 이 가구 기업인데 이 이케아가 무슨 자기들 지도에다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가지고
시끌시끌하게 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역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퇴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팝업 스토어 헤이홈 행사를 열고 이제 제품 전시하는 행사를 서울역에서 가질 예정이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의 반감이 이제 거셌고요. 결국 서울역 관리를 맡고 있는 코레일 측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부담감을 갖고 이제 취소를 이케아 쪽에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20일 대전역, 21일 부산역, 24일 광명역에서 또 열리기로 한 이 행사 역시도 지금 보류 중이라고 하는데 한 네티즌은요.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려는 기업들은 잘 새겨들어라. 이 독도와 동해를 잘 모르면 그랜드 오픈이 그랜드 폐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예, 잘 알고 해라 이런 얘기. 예, 국민들은 이렇게 잘 행동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손 놓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저 10원짜리 동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동전을 녹여가지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붙잡혔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네. 네, 그러니까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주물 기술자와 이제 그 동전을 수집한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잡혀 있는 건데요. 네. 동전 수집업자는 전국의 금융기관 돌아다니면서 동전 10원짜리 한 개당 5원에서 8원씩을 더 주고 10원짜리 7억여 원어치를 수집했고요. 와. 그 수집한 동전을 주물 공장에서 녹여서 다시 이제 동괴로 제작을 해서 이제 다시 파는 겁니다. 네. 근데 보통 10원짜리 하나가요. 제조 원가가 35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녹여서 파니까 훨씬 더 또 이익이 되겠네요. 이라는 거죠. 그럴 수가 있고. 네티즌 돈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이런 게 신창조 경제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신창조 경제라고요. 또 동전 녹여서 파는 사람보다 이 서민 세금 녹여서 빼돌리는 대도는 또 따로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 와. 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10원짜리 언제 받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집안에서 막 버려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렇게 쓰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네. 자, 한 유명 백화점이 휴무인 것처럼 공지를 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러고서도 VIP 고객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행사를 했다. 네. 이거 욕 좀 먹겠는데요. 그 압구정에 있는 뭐 비싼 동네죠. 이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이렇게 했는데 네. 정문 셔터를 내리고 VIP들만 따로 연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VIP들을 위한 뭐 파티라든지 케이터링 또 경품 응모 행사 이런 것들을 이제 열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VIP 되려면 연간 구매액이 3,500만 원이 돼야 VIP가 됩니다.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VIP들이 사실 이 매장의 매출 80%를 또 차지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VIP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좀 마련한 것인데 네티즌들 역시 뭐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소비하는 손님이랑 10만 원 사간 손님이랑 같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반면에 소고기도 등급 나누고 학교 성적, 수능도 등급 나누고 VIP도 이렇게 등급을 나누냐 등급 공화국이다 이런 분도 있고 내연봉이 3,500이 안 되는데 3,500만 원씩 쓰는 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좀 슬퍼하시는 분들 또 저런 대우를 받고 싶으면서도 저런 대우받는 사람들은 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중성을 꼬집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Fire!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네, 군을 위한 30층짜리 호텔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군을 위한 30층짜리 호텔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2856번님께서는요. 호텔 전층이 일반 병사를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건 장성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5750님께서는 육군이 군 폭력 사건으로 반성한다는 것도 한때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모자란 것도 돈을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써서 그런 것 아닌가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이 어떤지 먼저 알아보고 가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압구정도에 사고 났습니다. 압구정역에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가는 길이고요. 좀 정확히는 압구정역을 150m 정도 더 간 곳입니다. 이 부근 사고 나서 많이 밀립니다. 지금 한참 퇴근 시간대라 압구정역 외에도 곳곳으로 사고 나서 어렵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4차로에 추돌사고 발생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 발생하면서 부근으로 더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대로 서울역에서 숙대 입구 쪽으로 남산 1호 터널 통해서 강남 가는 게 꽉 막혀 있고요.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을지로 입구 쪽으로도 답답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성수대교를 비롯해서 한강대교 쪽으로 강남 쪽으로 가는데 차량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산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가는 길 지체가 되면서 4분 정도 지체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청와대가 오늘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거대 정보부처로 탄생한 국민안전제수장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장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월호 참사 이후에 참 오랜 시간이 지났죠.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주요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글쎄요, 일부 언론에서 직업 관료가 대거 진출을 하고, 네. 또 행시 출신 중심이면서 성대 출신들이 좀 편중된 것 아니냐라는 네.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가뜩이나 지금 S대 출신에 대해서는 좀 편중돼 있는데 편중이 조금 가중되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의 걱정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학교나 지역이 그래도 비교적 어느 때보다도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국민안전처장에 해군 출신의 박인용 전 합참차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건 네.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도덕성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충분히 검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인사의 특징이 이제 국민안전처장과 차관에 모두 군 출신의 임명이 된 것인데 네. 그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안보와 안전을 혼돈한 것은 아닌가 하라는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민간인 출신의 안전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 지금 초기니까 네. 어찌됐든 군의 강점인 지휘 체계와 대응 역량을 좀 고효율화해서 네. 안전처가 빨리 자리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죠. 네. 이제 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네. 그럼 뭐 하실 겁니까? 예, 우선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예. 그런 요구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국민안전혁신특위는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반을 잡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 계획 같은 것을 아직 짜신 상태는 아닌가요? 아니 어느 정도 대략 윤곽은 잡았는데요. 예. 첫째는 기본적으로
안전 관련 그 법령 등을 좀 재점검해서 예. 전반적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안전 매뉴얼들을 좀 재점검해서 예. 마찬가지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장의 그 안전 실태 점검을 중심으로 해서 예. 소위 우리 생활 전반에 깔려 있는 예. 그 안전에 대한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위험적 요소들을 좀 하나하나 챙겨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조치를 하는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그 담양 펜션 화재 사건 아시죠? 네. 거기서 또 안타까운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참 그 경우에도 무슨 법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 또 법이 있어도 뭐 다 빠져나갔다고 얘기도 있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현재 소방법에는 600제곱미터 미만의 그 소규모 펜션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종의 안전 사각지대인 셈이죠. 네. 그래서 이번 그 안전 특위 차원에서도 펜션이나 뭐 수련원, 공연장 또 종교시설 등 일상에 그 내재되어 있는 이른바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안전처와 함께 협력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고요. 국회에서의 활동은 이제 전병헌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이 특위가 맹활약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 당내 사정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지금 아직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잘 나가던 정당이 왜 갑자기 이런 평상시에도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속돼야 되고 또 지지는 자꾸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위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민주당이 사실 6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정당인데 예. 그 어느 때보다도 리더십의 위기 또 정체성의 그 위기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비대위 체제를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좀 역량과 그 무게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일단 비대위 체제를 꾸려서 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그 정치의 상황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빨리 하루속히 비대위 체제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정비를 통한 정상적인 그 지도부가 들어서서 당의 혁신을 이른바 레지티머시를 갖고 네. 분명하고 또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그 과제를 안고 있죠. 네,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 대표도 뽑고 네. 최고위원도 뽑고 그러죠. 네네. 전병헌 위원님께서는 출마하시죠? 저는 그 여러 그 당원들의 그 의견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예. 60년 야당이 매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예. 나름대로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네. 우리 당원들이나 또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들은 온통 내년 초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가 있다. 네. 생각이 거기 다 가 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소위 그 개파, 네. 개파의 수장이란 이들 또 그 중에서도 대권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은데 대통령 선거에 관심 있는 이들은 당권에 도전하지 말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을 어떤 이 소위 원리 원칙으로 이렇게 당원 당규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이제까지 그 정치적인 그 상황과 경험으로 볼 때. 예. 당권에 청신호가 들어오면 대권에는 적신호가 들어왔던 것이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고. 일종의 그래요? 정치권의 법칙과도 같이 이렇게 지금 적용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당대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일선에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러다 보면 한국 정치 현실이라는 것이 서로 여야 간에 이 소위 정쟁과 이 정치적인 전투의 그 포탄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예.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특히 근데 우리 정치권에서의 대권 주자는 좀 신선감과 그다음에 비전 그리고 든든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당 대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상처를 받아서 유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당권을 갖게 되는 분은 대권에서는 멀어지는 그런 그 일종의 법칙이 작용되어 왔었고요. 지난 그 97년 그 대선 때도 당시 저는 대선기획단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김대중 당시 그 총재께 이선에서 물러나서 뒤에서 이 소위 그 국내의 그 이른바 비전을 준비하는 든든한 그런 그 이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라고 직언을 해서 당시에 김대중 총재께서도 일선에서 물러나셔서 총재 대행 체제로 대선을 치렀던 그런 경험도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친노 강경파라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 친노 강경파가 언론에서들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분인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른바, 우리, 소위 이제, 우리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전반적인 우리 사회 현실에 국민들은 이미,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상당수의 그 정치권의 인사들이나 또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여전히 반독재 민주화 투쟁 시절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은 행태와 그 어떤 그 대응 방식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과 정서와 좀 계속 동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 당 대표는 어떤 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60년 역사에서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을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당이 지금 리더십의 혼란을 겪고 있는데, 보다도 이른바 당내의 그 어떤 여론보다는 국민적 그런 그 여론과 요구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과감하게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과 노선을 좀 재정립하는 그런 그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이 누구시죠? 글쎄요, 그거는 이제 우리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제가 아직 전당대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아직 후보도 후보도 확정된 게 아닌 상태니까요.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과연 내년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고질적인 계파 갈등 없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안전특위위원장으로서 그 인터뷰를 요청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이 전당대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좀 곤혹스러운데요. 어찌됐든 이 소위 정치권에 이른바 그 계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계파라는 그런 활동이 끼리끼리고 배타적이어서 오히려 이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활동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가까운 의원들끼리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또 가까운 의원들끼리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현재까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은 이른바 계파 활동이라는 것이 오히려 다른 소위 자기 계파에 속하지 않은 그룹이나 또는 의원들에 대해서 늘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이 비판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아주 장애가 되는 요소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한번 자성과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회의 안전 문제에 관해서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아주 큰 활약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네, 최용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비행기 고장으로 회항을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새벽 러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곧 푸틴 대통령과 면담을 가질 거라고 합니다. 자, 이 북러 관계 훈풍이 부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김정은이 왜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최용해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보십니까? 예, 김정은이 올 한 해 동안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 완전히 타겟이 돼가지고요. 네. 국제형사재판소에 지금 회부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방위 외교를 펼쳐왔는데요. 남한하고의 관계도 제대로 좀 안 되고 있고, 또 이 중국도 지금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하고도 좀 해봤는데 아베 총리와의 어떤 면담 가능성도 지금 없는 데다가 납치자 문제가 지금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으로서는 탈출구가 결국 러시아다. 최근에 억류자 2명도 미국인을 석방했지만 미국도 그거를 그냥 한 사안으로만 치지 북미 관계 개선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출구가 러시아다. 그래서 러시아에 이제 특사를 보낸 것입니다. 네. 혹시나 말이죠. 네. 요즘 러시아가 미국이나 서방 여러 국가하고 관계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라고 네. 하는 이런 틈새를 활용했다고 하는 측면은 없습니까? 예, 김정은은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고, 푸틴으로 봐서도 엊그제 호주에서 G20 정상회담 하는데 완전히 왕따 신세였거든요. 나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정상 선언 나오기도 전에 그냥 귀국해버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럽 쪽으로는 지금 외교가 막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푸틴이 3기에 들어서면서 신동방 정책이라는 걸 펼쳐서 시베리아 극동을 개발하고 중국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한반도 쪽으로도 남북한과 좀 더 적극적인 관계를 맺자. 그래서 이제 푸틴이 하고 싶은 게 철도 연결하고 가스관 연결 사업, 이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북한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북한을 통과해서 철도도 연결하고 가스관도 해보자, 이런 계산이 이제 깔려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동북아에서 영향력도 증진한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북한하고 무슨 농업 협력도 무슨 논의 중이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농업은 아무르주나 이 하바롭스크주, 네. 거기 무진장한 농지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북한 사람들 이제 보내가지고 이 농사에 종사하게 하면서 임금도 얻고, 또 북한도 영농 사업을 이제 하고 싶은데 우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대 그룹에서도 하고 있고요. 여러 우리 연해주 근처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농장하고 있거든요. 여기 북한 노동자들 데려다가 쓰면은 이 남북러 경협 사업이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농업뿐이 아니고요. 네. 최근에 큰 경협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자동차는 거의 없고요. 철도가 주로 운송 수단인데, 네. 철도가 다 낡아가지고 시속 30-40km밖에 못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개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북한 철도 전체의 60-70%를 러시아 기업이 현대화시켜주는 사업을 이제 엊그저께 이제 착공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20년 동안에 26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러 간의 교역량이 1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1,3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매조 1조가 넘는 돈을 20년 동안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럴 정도로 러시아가 지금 북한 쪽으로 경제 협력을 하면서 달려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예. 내일 새벽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투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게 이제 또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과해야죠. 네. 이때 이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네. 이렇게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러시아
러시아가 안 나서도 중국이 아마 막아줄 거라고 전 보고요. 중국이? 북중 관계가 껄끄럽다고 하더라도 중국 자신이 인권 문제가 지금 서방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건 인권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한 보름 전에 주미 중국 대사가 이미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안 나서도 중국이 거부권 행사할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도움도 요청하러 이제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이제 경색돼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고위급 회담도 아주 연기가 됐다고 해야 하는지 아직 뭐 답이 없고요. 이런 와중에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 이효 여사 방북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받았을 거고요, 북한에서는. 네. 또 오늘은 현정훈 현대그룹 회장이 금강산 관광 1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해서 북한을 찾아갔습니다. 네. 어떻게 남북관계에 뭐 풀릴 수 있는 무슨 단초라도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조금만 누가 첫 발자국만 먼저 떼어주면 꽤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양측에서 다 첫 발자국을 띄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이를테면은 전단 살포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좀 성의 있는 노력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였다면 북한이 나왔을 것 같고요. 네. 북한으로서도 뭐 천안함 폭침이나 그 박항제 씨 살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유감 표명이라든지 조금만 해주면 우리 정부도 이 완전히 이제 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 지렛대로 삼아서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됐고요. 10월 4일날 북한에 3인방 왔을 때 제가 참 아쉬운 게 그때는 북한에 2인자, 3인자 다 왔었거든요. 그때 우리 그 통일부 장관이나 다 옆에서 계속 귓속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뭔가 이 남북 관계 정상화의 수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한 발자국씩 서로 한 단계씩 서로 교차적으로 하면 굉장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안 됐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친서를 전달할 듯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친서가 전달할 듯하다.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하겠죠. 예. 그리고 비공개 면담이고 기자회견 없다. 이런 이제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네. 친서가 전서의 내용은 앞에 말씀하신 되게 그런 취지겠군요. 지금 북러 관계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만약에 김정은이 가겠다 그러면 푸틴은 언제든지 와라 그럴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모스크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번에 최룡해가 돌아왔듯이 이 비행기 타고 가면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겁도 날 듯합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비행기도 타지만 이 멀기 때문에 혹시 푸틴 대통령께서 하바롭스크나 블라디보스톡 정도의 시차를 오신다면 그때 가서 뵙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아베가 지금 푸틴을 초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가실 때 좀 들리시면 좋겠습니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올 것 같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줘야 될 거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뭔가 인센티브 러시아의 체면을 살려주는 이니시어티브를 취해서 푸틴이 체면을 좀 유지하게끔 이거 북한을 우리가 달래서 육자회담에 나오도록 양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해주면 푸틴의 체면도 살고 러시아가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군을 위한 30층짜리 호텔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